4일 새벽 1시에 서울 청사를 나섰고 3시에 대통령실에 도착했다라고 국회에 본인의 당일의 행적을 제출을 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직후에 계엄이 지속되던 2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누구 만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민 증인 12월 3일 23시 37분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한 바 있죠?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언론사뿐만 아니라 선관위 단전 단수 사전 계획한 바 있습니까, 증인?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소방청장 때문에 꼬리 잡히지만 않았어도 거짓말 그 자리에 앉아서 뻔뻔하게 하고 계셨겠죠. 지금처럼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민 증인이야말로 재범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요. 그리고 혐의 또한 내란 중요 임무 수행으로 중합니다. 다른 이미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 구속되어 있는 형평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에서는 이상민 증인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상민 증인 동의하십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상민 장관의 이 비겁한 역사 죄인의 모습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입니다. 이상민 증인 질문하겠습니다. 12월 4일 새벽 1시에 서울 청사를 나섰고 3시에 대통령실에 도착했다라고 국회에 본인의 당일의 행적을 제출을 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직후에 계엄이 지속되던 2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누구 만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새벽 3시에 대통령실에 들어왔고 그 이전 행적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거든요. 박성재 장관이랑 함께 있었습니까?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본인은 사무실에 있었다. 그러면 2시 한 40분쯤 출발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좀 제출을 해주세요. 아무리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비화폰을 쓰고 동선을 다 숨겨도 추가 수사하면 다 꼴이 밟힐 거고요. 오늘 이상민 전 장관이 증언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나오셨나 본데 증인의 증언 거부의 사유를 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진실을 말하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 같고 거짓을 말하면 위증일 것 같아서 거부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형소법 제148조가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오늘의 이 증언 거부 자체가 이상민 증인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이 죄를 감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날의 진실을 역사 앞에 그리고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술하지 않는 것은 역사에 끝까지 내란 속의 윤석열의 오른팔로 남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상민 증인?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그게 상식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총리가 장관을 보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볼 수가 없는 거죠. 아예 부인하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저 박성재 장관도 못 봤어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선서도 안 했는데 못 봤다고 하겠죠? 네, 증감법 3조 제1항 형사소송법 148조에서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마이크가 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당기십시오. 증감법 3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해서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소환을 하셨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상민 장관님, 네. 아까 그 증언 거부권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려고 하셨는데 마저 말씀 한번 해보시죠. 네, 이번 계엄 사태 선포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진상을 궁금해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분이 한두 분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제한된 자신의 특이한 경험 그리고 자신의 입장이 다 있고 그다음에 기억력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많은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쏟아낼 경우 국민들은 오히려 더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제된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나타난 도출된 사실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실체적 진실 접근이라는 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나온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3일 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0분 만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전화로 청장님께 의논했던 또는 통보했던 내용이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까?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장관은 최소 4곳의 언론사를 지목했습니다. 한겨레하고 아까 경향신문하고 MBC하고요. 뉴스공장.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도 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하지 않은 거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언론사들의 보도와 송출 업무를 마비시키기 위한 조치까지 준비했던 겁니다. 다만 허 청장은 단전 단수는 소방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현안 질의에 나온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적법성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체포영장이 적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경찰은 집행할 뿐입니다. 특히 일부 여당 의원들과 백골단 등이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